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 보면 글쓰기의 어떤 정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글쓰기 방법들입니다. 한 4-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이제 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사실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첫 문장부터 쓰는 겁니다. 대부분 첫 문장부터 쓰지 않나요? 글 쓸 때. 네. 생각나는 첫 문장. 첫 문장이 안 떠올라서 이제 백지를 응시하고 커서를 보면서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문장이 잘 떠오르면 막 영감이 오고 뮤즈가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첫 문장을 쓰는 걸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첫 문장이 정말 좋은 게 떠오르면요. 거의 거저먹기예요. 첫 문장이 다음 문장을 낳고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또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써지는 게 글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어머니날 무슨 국군의 날 뭐 때마다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 글을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 그 운동장 조회 때 읽어주셨어요. 읽다가 우셨어요. 근데 그때 첫 문장이 엄마가 돌아가셨다 했어요. 사실 몇 달 전에 돌아가셨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첫 문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첫 문장이 나오면은 이제 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첫 문장은 전체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유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당연히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왜?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소위 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 그런 첫 문장이었던 거죠. 사실 첫 문장은 어떤 결론에 대한 복선으로 첫 문장을 쓸 수도 있고요. 전체의 어떤 주제를 밝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질문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뭐 역사는 진보합니다.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역사란 무엇인가 질문하던가. 아니면 뜬금없이 어떤 누군가의 대화를 그냥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재작년의 일이었다. 나의 어떤 일화를 소개한다던가. 아, 최근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뉴스를 또는 최근 뭐가 유행이다. 트렌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첫 문장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잘 쓰는 방법, 전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문장의 유형들. 저는 소설의 첫 문장, 칼럼의 첫 문장들을 포털 사이트에 가서 쳐보시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조사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신경숙 선생의 그 엄마를 부탁해 첫 문장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까뮤의 이방인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초등학교 때 거의 까뮤 수준, 신경숙 작가 수준의 첫 문장을 구사한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이 까뮤나 쓸 수 있는 첫 문장을 썼을까? 어쨌든 이 소설의 첫 문장이나 그 칼럼의 첫 문장을 가지고 한번 유형화 해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7가지 첫 문장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첫 문장을 처음에 쓰지 마시고요. 글을 좀 쓰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첫 문장을 쓰세요. 첫 문장을 고치시든지 처음에 썼던 첫 문장을. 워낙 첫 문장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낱말 퍼즐 맞출 때 굳이 왼쪽 윗칸
첫 칸부터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는 단어부터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왼쪽 위 칸은 이 단어가 맞겠구나. 나중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쓰기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 문장도 중요해요. 글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딱 갈고 있으면 그 사이에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글쓰기가 쉽기도 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겠다 그게 생기면 마지막 문장 그 문단의 방법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제안한다던가 아니면 미진한 점 남은 과제를 남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마무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첫 문장의 유형과 같이 마무리 유형도 같이 좀 자기가 만들어 두면 첫 문장 쓰기로 글을 잘 쓸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주제로 쓰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잡아서 써라. 이게 맞는 말이죠. 주제를 딱 잡고 쓰면 새길로 좀 벗어나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되게 저도 이제 주제를 잡고 쓰다 보면 되게 벗어나는 경우는 주제와 별로 관계는 없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든가 좋은 뭐 문장 별로 주제와 관련 없는데 이 문장이 너무 아까워. 이제 그럴 때 새길로 빠지거든요. 제가 모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면 이제 글을 쓸 때 첫 마디가 늘 무슨 얘기할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주제를 뭘로 할까 이 말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뭘로 할까. 그 한 문장을 찾으면 그걸 주제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찾으면 글쓰기 한 절반이 끝난 거예요. 이제 주제문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가 사실명제.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거다. 사실이 이렇다. 이 형식의 문장이죠. 무엇은 무엇이다. 두 번째는 가치명제예요. 내 의견이 이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말하는 주제문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걸 정책명제라고 그러는데 뭐뭘 합시다. 뭐뭐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뭐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글이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주제문으로 잡죠. 근데 이 주제문을 찾는 과정, 저는 이거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되게 이제 주제가 정해졌을 때, 주제를 정해주고 글을 쓰라고 그럴 때는 이 루트를 거쳐야 돼요. 가주제, 진주제, 주제문. 가주제라는 게 이런 주제로 써라 한 거죠. 우정에 관한 써봐라. 그러면 이제 우정이라는 게 가주제고, 그지만 그 우정으로는 글이 안 돼요. 뭐 빗나간 우정일지, 뭐 더 참주제, 진주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주제문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제가 주어지지 않은 글, 그건 이 루트를 저는 거치면서 써요. 소재에서 출발해요. 내가 그냥 글 쓸 소재들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딱 택했을 때 그게 제재가 돼요. 제재. 뭔가를 제재한다가 아니고 제목할 때 제자에 제재가 돼요. 그걸 보통 다른 사람은 화제라고도 해요. 그 화가 말할 화자, 대화할 때 화자, 화제, 제재. 술에 관했을까? 뭐에 관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여러 소재를 생각하다가 오늘 술에 관해 쓰자. 그 술에 관한 제재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주제죠. 뭐 술의 폐에 대해 쓸 건가? 나의 술, 뭐 음주 이력에 대해 쓸 건가? 그래서 소재에서 제재로, 제재에서 주제로, 그럼 주제문이 나오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개요를 짜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개요를 짜고 써라. 너는 집 지을 때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냐? 요리할 때 뭐 레시피를 딱 짜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냐? 그래서 개요를 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개요도 짜지 않아요. 제가 개요를 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개요를 짤 역량이 안 돼요. 개요는 시작과 끝을 다 알 때 짤 수 있어요. 나는 그걸 그렇게 다 알면 그냥 쓰지. 왜
개요를 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시작과 끝을 다 안다는. 보통 개요를 뭐 문장 개요도 있고 뭐 단어로 이렇게 짜라고 하죠. 그 문장 개요를 쫙 짤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죠. 굳이 그거를 짤 필요가 있는가? 또 하나 제가 개요를 짜지 않는 이유는 개요를 짜고 써보면 쓰는 과정에서 더 좋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그 개요에 맞춰 쓰는 필요한 재료를 어디서 구하다 보면은 그 재료가 없는 거야. 근데 더 좋은 재료가 눈에 띄어. 그러면 그 재료로 쓰려면 이 개요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요는 한옥집인데 재료를 찾다 보니까 양옥집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나왔어. 그러면 이 개요를 허물고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돼. 개요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개요를 짠다는 것은 글쓰기 싫은 거다. 아니 학생이 공부하려면 바로 공부를 해야지 뭘 개요표를 자꾸 이 동그라미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취침, 여기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대로 공부한 사람 봤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자기도 불안하니까 그냥 놀고 있자니 뭔가 개요를 자꾸 짜는다. 꼭 그 공부하기 싫을 때 책상 정리하는 거나 똑같다. 근데 개요가 짤 수 있으면 짜는 게 맞아요. 개요를 짤 역량이 되면. 그래야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내용의 안배가 잘 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쓰면 뭐 가분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새길로 빠진다거나. 그리고 개요를 짜고 쓰면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 그림을 보고 아, 요 내용에 빠졌구나. 그리고 개요가 글쓰기의 이정표가 돼요. 그 개요에 따라서 쭉 써가는 거니까. 그리고 개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 과정이에요. 그게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개요를 짠다는 것은 이미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요를 짤 역량이 되면 개요를 짜야 된다. 특히 학생들 그 논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개요를 짜고 써야 돼요.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문장으로 쓰기, 그 주제로 쓰기, 개요로 쓰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문단으로 쓰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뭐 미국이나 그 서양에서는 글쓰기를 문단 쓰기 중심으로 이제 글쓰기를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단 쓰기라는 게 뭐냐면 글을 짧은 글을 여러 개 써서 조립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완성된 글이에요. 짧은 글이죠. 그러니까 짧으니까 쓰기가 쉽죠. 그 문단 하나는 목적도 분명해요.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하나의 문단, 단락.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긴 글을 쓰려면 문단이 많이 필요해요. 짧은 글이면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장에 그리면은 문단 한 4-5개가 필요하죠. 문단 하나가 뭐 서너 줄 뭐 이런 분량이니까. 그래서 문단 하나하나를 써서 2단계에 걸쳐서 글을 쓰는 거예요. 1번 문단을 쓴다. 덩어리를 만든다. 2번 그 덩어리를 조립한다. 결합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문단도 쓰면서 배열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 나올 문단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 쓰니 훨씬 힘들죠. 근데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쓸 때는 쓰기만, 문단을 만들기만 하고 조립은 별도로. 문단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어떤 걸 먼저 말하고 어떤 걸 나중에 말해야 될지를 소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기로 첫 문장으로 쓰는 것은 일종의 자동차 조립 방식이다. 부품을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완성차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방식이고 첫 문장, 다음 문장이 순차적으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요를 짜고 쓰는 것은 집짓기 방식이다.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는 방식. 방금 말씀드린 문단 쓰기는
배를 건조하는, 선박을 건조한 배를 짓는 방식이다. 큰 배를 지을 때 덩어리를 만들어 와서 도크에 와서 조립을 해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그러면 문단 쓰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에다가 그냥 순서와 상관없이 이번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들어가야 될 얘기들을 문장이거나 단어로 써봐요. 이런 얘기는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가 뭐 단어로 썼으면 그걸 문장화해야 되겠죠. 그 문장이 소위 문단의 주제문이에요. 중심 문장이야. 그럼 중심 문장이 내가 한 5개가 됐다. 그럼 5개 문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중심 문장에다가 뒤에 붙이는 게 이제 뒷받침 문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 쓰기 방식으로도 이제 글을 쓸 수 있다. 자기가 편한 거 찾아가시면 돼요. 개요를 짜고 쓰실 수 있으면 개요를 짜고 쓰시고 뭐 바람직하죠. 주제문 중심으로 글을 쓰고 싶으면 주제문 중심으로 쓰시고 문단 중심으로 쓰시면 문장.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주제문도 아니고 소위 우리가 주제어라는 게 있죠. 키워드. 저는 이런 사례를 어디서 보냐면 그 영화 시나리오 쓰는 분들, 그분들의 첫 출발은 그걸 뭐 로그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랑에 관한 영화, 아니면 뭐 복수에 관한 영화, 그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뭐에 관한 영화인데 복수, 사랑. 그 로그라인에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시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몇 개의 단어를 쭉 연결해서 전체 영화의 내용을 몇 개의 단어로 이렇게 쭉 화살표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시퀀스.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시놉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놉이라고도 하고. A4 용지 한 장, 뭐 한두 장 정도로 거기에 또 살을 붙여서 시퀀스에다 살을 붙여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트리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A4 용지 뭐 20장, 뭐 10여 장 이렇게 쓰는 거. 그게 되면 비로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물론 이제 그들 편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선 통과가 돼야 뭐 그 다음 시나리오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는데 저는 글쓰기에도 이건 정말 유효하다. 이 단계를 거치는 거. 결국 글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출발해서 그게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살이 붙여져 가는 과정이 글쓰기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분량을 늘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건 뭐 한 단어건 한 문단이건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법. 살을 붙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방법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살을 붙일 때 뭐 내 얘기를 썼다 그러면 내 얘기만 쓰지 말고 남의 얘기도 쓰고, 오늘의 얘기를 썼다 그러면 나의 과거나 미래 얘기도 쓰고, 어떤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해주고, 또는 더 구체적으로 쓰고, 육하원칙에 빠진 게 있으면 빠진 걸 추가하고, 사람의 어떤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중에 빠진 걸 또 추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고, 그때 어떤 음악이 들렸고, 음식 맛은 어땠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런 걸 추가하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열거를 할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 했다면 넷째, 다섯째로 열거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늘려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늘려가는 방법을 알면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주제문에서 살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개요, 뼈대만 있는 개요에 살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키워드 주제어 하나에서 글로 향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이 분량을 늘리고 살을 붙이는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방법들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더 추가를 하고 하자면은,
시간으로 쓰기입니다. 시간으로 쓰기. 저는 어떤 개요를 짜고 뭐 주제문을 정하고 이런 시도들은 다 무너져요. 심지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주제도 바뀌어요. 첫 문장도 바뀌어요. 개요도 다 틀어져.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시간으로 쓰자.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자기의 뭐 재능과 이런 거 관계없어요. 시간을 잘 활용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자투리 시간에 써요. 글을 써야 되는 시간, 정색을 하고 앉아가지고 글을 쓰면 안 써져요. 근데 뭐 카페 같은 데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차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짜투리 시간. 그런 때 훨씬 글이 잘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한번 써보셔라. 두 번째는 사람마다 글이 잘 써지는 장소, 환경이 있어요. 그런 시간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잘 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야에 잘 써질 수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 글을 쓰시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을 길들여서 쓰라는 거고, 세 번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이럴 때는 전부 연재를 했습니다. 내 의지로 책이 그 일정하게 계획대로 써지질 않아요. 늘 뭐 핑계를 대고 글을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강제하는 방법이 연재를 하는 거예요. 자청해서 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감을 만드는 거예요. 마감을 두고 글을 쓰면 그것도 이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글을 쓸 때는 늘 마감이 있죠. 대통령께서 며칠 날 봅시다. 아, 그때까지 되죠? 그러면 예. 그럼 이제 천하 없어도 그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감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버텨요. 그러니까 점점점 초조해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마감 하루 전날 밤에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마감에 임박해서 글 쓰는 게 또 장점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고 힘들지만 저는 느끼는 게 뇌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죠. 그 전날 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꿈에서도 글을 쓴다는 거죠. 잠깐 조는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이 너무 좋아. 꿈에서 이걸 계속 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퍼뜩 깨면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그 기억난 내용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뇌는 나한테 좋은 걸 던져준 거죠. 살려고. 그리고 저는 그게 안 올 때는 저 스스로 이렇게 지금 못 써. 새벽 2시야. 내일 아침 7시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5시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해요. 못 쓴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가는 상상. 가는 길을 눈으로 이렇게 그려요. 가서 대통령 집무실 관제 그 문을 열고 대통령님 못 썼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뇌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상상하면 현실로 받아들여. 그때 막 그 공포감이 엄습을 하죠. 그러면 다시 시계를 깜짝 놀라서 보면 5시간이 남았어. 5시간이 못 쓸 게 뭐가 있어. 그 전까지는 그냥 욕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야. 5시간이면 충분하지.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기만 하자. 그때부터 글이 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되게 이제 뭐 담화문이나 이런 연설이나 중요한 걸 쓸 때는 대통령님 담화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는 순간부터가 마감이에요.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 안 됐습니까? 언제 됩니까? 대통령이 찾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직 안 됐어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는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막 가슴만 뛰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활용한 방법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5분 내에 쓰자. 또는 뭐 10분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스톱워치를 켜놓는 거예요.
그때까지 천하 없어도 쓰는 거예요. 일단 써요.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그럼 찾아 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드려.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혼나죠. 내가 혼나는 게 아니죠. 그 갖고 간 사람이 혼나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그래 보세요. 그다음부터 안 찾아요. 기다려요. 참고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면 이 뭔가 그 하나를 써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완하고 고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왜 근데 그 하나를 쓰는 게 어렵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시간으로 제약하는 거예요. 욕심 내지 마. 이 시간 내 그냥 써. 천하 없이 시간 내 써. 그거는 뭐 3분, 5분 좁힐수록 딴 생각 않고 쓰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실요. 써줄 때까지 쓰시면 돼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글은 엉덩이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써줄 때까지 쓰시면 언젠간 써져요. 저는 그 길을 택해요. 물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 정말 인고의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걸 견뎌내야죠. 전 그 힘 하나로 사실은 글을 써온 것 같아요. 시간을 들이는 거. 글 잘 쓰는 분들, 아주 어떤 재능을 타고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냥 전관석화처럼 쓰시는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대신에 시간을, 품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뭐 60이지만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아직 40년이 남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 40년 동안 아직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나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 미래가 기대돼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미래는 더 밝아요.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저한테는 희망이고 제가 가장 의지하는 거고 저의 아군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의지해서 시간의 힘을 빌려서 글을 쓰셔라. 그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